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끈 에너지원, 석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속 깊은 곳에는 인부들의 고된 땀방울이 스며 있는 광산이 있다. 우리나라 석탄강은 1988년도 기준으로 347개의 강산이 생산 중에 있었고요. 연간 생산량으로 2,400만 톤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자리. 현재 기준으로 석탄 강산은 전국에 딱 3개만 남아있고 다 폐광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곳에는 폐수가 흐른다. 폐경도에서 나오는 산성 강산 배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하천에는 수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인 석탄. 광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 환경을 위협하는 존재가 됐다. 버려진 폐광산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 폐광으로부터 우리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금 따라가 본다.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루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강원도. 그 험준한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깊은 산골짜기 아래 오래된 흔적과 만날 수 있다. 지금은 폐광이 된 연화광산.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작해 35년간 활발히 운영됐지만 지금은 그 쓰임을 다하고 방치돼 있다. 여기가 과거에 연화광산이 개발했던 갱도인데 이 갱도 내에서 지금 이렇게 강산 배수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국내 최대 규모의 아연 광산으로 손꼽혔지만 폐광된 이후 이곳은 오히려 골칫거리가 됐다. 폐광을 해도 갱도 깊숙이 있는 지하수가 용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현재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중금속인 철이 이렇게 산화 침전되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면서 폐광 안에 남아있던 중금속과 만나 처치 곤란한 폐수가 됐다. 이게 철 수산화 물에 철이 빨간색을 띱니다. 철이 이게 녹이 있으면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그 똑같은 현상입니다. 광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진 연화광산은 그동안 별다른 복원 작업 없이 그대로 방치됐다. 지금도 이 폐광 안에선 침전물이 가득한 폐수가 흐른다. 이 갱도에서 나오는 물은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수질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이 강산 배수는 하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때는 우리나라 산업의 큰 기둥이었던 석탄 산업. 지금은 대부분의 광산이 폐광됐지만 그 흔적은 그대로 방치됐다.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긴 시간. 결국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많은 저서 생물과 어류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석탄 산업 우리나라에서 1973년도하고 1978년도 1차,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석탄 산업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석탄 산업의 가장 전성기는 1988년도입니다. 1988년도 기준으로 한국에는 347개의 석탄 강산이 있었고요.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24,000톤이었습니다. 석유 파동을 겪으며 다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석탄. 한때 전 국민의 겨울을 책임질 정도로 그 수요가 어마어마했다. 1988년 기준으로 347개의 강산이 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석탄 강산은 전국에 딱 3개만 남아있고 다 폐광을 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수많은 광산이 문을 닫기 시작했지만 광산에서 흘러나온 물은 붉은색의 짙은 얼룩을 남기며 우리 하천과 땅으로 스며들었다.
폐경도에서 나오는 산성 강산 배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하천에는 수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요. 더 이상 광물을 캘 수 없게 된 폐광에서도 여전히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 흐른다. 이 물을 광산 배수라고 하는데 물속에 함유된 중금속이 산소와 만나 산성수가 만들어진다. 광산 배수 속에는 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대로 두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생 생물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 땅으로 스며든 광산 배수는 자연 생태계는 물론 우리네 먹거리를 위협하고 건물과 도로를 부식시켜 안전마저 위태롭게 한다. 인류가 제 마음대로 뚫어놓은 동굴이 이제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어쨌든 글로 가는 거잖아요. 네, 항상 됐어요. 여기는 만약 아직까지 반응을 들였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거든요. 네. 오래전 문을 닫은 이곳에도 여전히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다. 예, 현재 여기 보시는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수갱 타워가 있습니다. 수갱 타워는 이제 강산 개발을 하면서 신도별로 지하 신도별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그런 갱도인데요. 보통 50m마다 수평 갱도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점점 지하 심부로 내려가면서 석탄을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주된 갱도가 되겠습니다. 40여 년간이나 석탄을 채취했다는 오래된 갱도. 땅속 깊은 곳에는 사람들이 남겨두고 떠난 낡은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수갱 갱도 안에서 물이 이제 가득 차서 여기서 넘쳐나서 이제 수평 갱도를 이렇게 통해서 함태 수질 정화 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바닥 밑으로 이제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하수는 흘러나와 광물과 만나 강산성의 광산 배수가 된다. 요 색깔. 이게 항화 광물이에요. 얘가 아까 중금속 발생시키는 주된 물질이에요. 얘가 지하수하고 공기와 접촉되면 얘가 산화되면서 용출되면서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서 이게 중금속 성분에 따라서 현재 철이 많으면 빨간색, 알루미늄이 많으면 하얀색, 망간이 많으면 검정색으로 이제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대표적인 항화 광물이고 그 중에서 항철석이에요, 얘가. 길게는 100년까지도 흘러나온다는 광산 배수. 자연이 멈추기를 기다리기에는 아직 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다. 우리 강과 땅을 오염시키는 광산 배수. 더 이상의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3년까지 석탄을 생산하던 광산 인근에 정화 시설이 설치됐다. 양쪽 갱도에서 물이 유도 관로를 통해서 여기 딥수정에서 모여 있고 지금은 이게 산성 강산 배수인데 얘네들이 아직까지 산화를 덜 했기 때문에 빨간색을 적게 띄는데 여기 바로 있는 이 조가 산화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색깔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완전 빨간색으로 변해서 보일 겁니다. 폐광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곳 정화시설로 모인다. 물속 중금속이 산소와 만나 붉게 변한 물.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짙은 붉은색이다. 멀었네요. 예, 여기 산화조에서 pH 조정도 넘어온 물인데요. 그 pH를 높이기 위해서 소수계를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수계 이 라인이 있는데 이 소수계를 투입시키면은 강산 배수 내에 녹아 있는 중금속들이 펄럭이 잘 형성이 됩니다. 펄럭이 형성이 잘 되면 나중에 침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중금속 이온들의 펄럭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수계를 투입하는 pH를 운전합니다. 물속 중금속을 걸러내기 위한 설비. 폐수에 산화제를 넣어 중금속을 응집시킨다. 침전조에서 바닥에 가라앉은 슬러지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탈수조로 보냅니다.
탈수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세탁기에 올리는데요. 원형 해정시키는 인해서 물은 외부로 제거되고 고체인 슬러지만 남게 됩니다. 응집된 중금속 덩어리들은 이곳에 따로 걸러 모아두는데 그 양만도 어마어마하다. 평균 한 3톤 정도로 배출이 되고 있고 일주일 기준으로 한 25톤 정도의 슬러지 양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만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여기서 모아진 그 슬러지 양은 저희들이 한 군데 모아서 인근에 있는 그 시멘트 제조회사에 부원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산 배수를 하천으로 흘려보내기 전 처리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탈수조에서 걸러지지 않은 작은 덩어리들을 한 번 더 처리하는 과정이다. 여기 모래 필터거든요. 이 모래 필터를 상부에서 하부로 물이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되면서 이 모래 필터에서 미세한 플럭을 다 제거를 하고 거기서 깨끗해진 물이 여기 보시면 이 원형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배출되고 이 최종 정화된 물이 이 하천으로 이제 방류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정화 시설을 거친 물은 폐광 옆을 지나는 소도천으로 흘러들어간다. 정화 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중금속 가득한 물이 그대로 이곳에 흘렀다. 최종 정화돼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이게 방류소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중금속이 보통 일반적으로 유입이 한 49.8ppm이 되는데 현재는 0.02ppm으로 현재 방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수치는 중금속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들이나 고기들이 한 개도 못 살았어요. 여기 물이 허옇고 적하게 돼가지고 아주 막 이 하천이 진짜 눈이 짙을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됐는데 지금 정화시설을 설치하고부터는 아예 깨끗해져요. 하천 바닥을 붉게 물들였던 침전물까지 씻겨 내려가면서 소도천은 조금씩 깨끗한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설을 해서 이 하천이 이게 깨끗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도 더 깨끗하게 되려면은 정화시설을 좀 더 여기가 정화시설 한 개가 아니고 저기서 또 있거든요, 동해로. 그러니까 더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면 좋겠다고 바람이 있습니다. 붉은 물이 흐르던 하천. 오래 이곳을 지켜온 이들은 그 아픈 흔적이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강원도 지역에 남아있는 또 다른 광산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오래전 우리나라 대표 탄광이었던 이곳은 동양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650m 갱에서 산성 강산 배수가 나오고 또 하나는 수갱타워, 수직갱도에 있는 쪽에서 또 강산 배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나오는 강산 배수를 한 군데 모아서 동홍탄광 수질 정화시설로 유입을 시켜서 정화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가 폐광이 2004년 11월 달에 폐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지역사회에서 수평 갱도를 위해서 그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차를 현재 설치해 놓고 있는데 현재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규모가 컸던 만큼 광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엄청난데 폐광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었으니 주변 지역의 피해도 컸다. 수질 정화 시설이 시급한 상황.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폐광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강산 배수가 이렇게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예, 요 바로 상부 지역에 동원탄자 수갱이 있어요. 그 수갱에서 이제 강산 배수가 가득 찬 물이 이쪽으로 이제 사면을 통해서 현재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유출되고 있는 거죠? 예, 유출되고 있는. 갱도 외에도 광산을 둘러싼 주변 지역 곳곳에서 오염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고품이 열량 기준으로 4,000kcal 이상은 판매를 하고 그 이하의 석탄은 저품위는 판매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폐석으로 이렇게 야적을 해둔 겁니다.
저것도 오염이 되지 않나요? 저렇게 같은 거? 그렇죠. 적어도 이제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산림복구를 통해서 피복을 해서 제가 이제 빗물이라든지 산소하고 접촉되지 않도록 그 산림복구 공사를 일반적으로 시행해 주게 됩니다. 폐광의 흔적이 사라지기까지는 아마도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폐광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이곳에서는 정화시설을 설치 중이다. 광산 인근 부지에 대규모 시설을 짓고 있는데 한두 달 후면 가동될 예정이라고 한다. 4개의 침전소가 처리할 수 있는 폐수의 양은 하루 4만 5천 톤. 얼마 후면 인근 지장천으로 흘러들어가던 붉은 폐수도 다시 재색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폐광의 변화를 보기 위해 찾은 곳. 그렇죠. 지금 이 바로 옆에 이게 하천이 있는데 이게 항지천이거든요. 정화 시설 설치하기 이전에는 아까 폐경도에서 나오는 그 강산 배수가 바로 항지천으로 유입돼서 항지천에게 수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황지천은 낙동강의 물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사실 여기가 이제 철분이 많은지 붉은 물이 많이 나서 도로도 넘치고 또 이게 낙동강 이게 또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하천으로 이제 물이 유입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붉은 물이 흐르던 강변에는 이제 생태공원이 들어섰다. 다시 생명이 살 수 있는 물이 된 것이다. 여기 보이시는 그 연꽃하고 부들인데요. 이 연꽃하고 부들은 그 대표적인 수생식물이고 특히 중금속을 흡착 제거하는 그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 연꽃이 이 개화하면 상당히 예쁘거든요. 이러면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여기를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금속 가득한 물이 스며들던 곳. 이제는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쉼터가 됐다. 방해 방지 사업은 그 항폐화된 그 폐강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폐강 이후에 지역은 그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이 경제가 그 회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질 정화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정비를 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만들어주셔서. 붉은 물이 흐르던 개천이 맑게 변하고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네, 이런 또 좋은 시설 생기고 나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나가도 보면 이제 이거 보면 황지천이거든요. 물도 많아졌고 맑아졌고 또 물고기도 아주 많아졌고. 이제 황지천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하천이 됐다. 뭐 꺽지하고 뭐 너무 많더라고. 고기가 하도 안 잡아가지고. 그 정도로 많아요, 선생님?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러면 이게 고기가 많다 보니까 뭐 이 학 같은 거 있잖아, 그죠? 학 같은 게 일로 없었잖아. 그런 게 막 날아와갖고 백로 같은 게? 백로 학이나 이런 것도 뭐 백로인지 학이지. 사실은 어쨌든 생태가 살아나면서 그거를 먹이원으로 하는 조류들도 당연히 왔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가마우치인가? 그것도 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황지천을 가까이서 살펴보기로 했다. 여기 한 4대가 살았으니까. 4대가? 그러니까 태백에서는 최고 먼저 들어왔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지. 그러면 4대 사시면서 위에 뭐 아버지 때나 이렇게 광산 쪽 일을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 물론 있죠. 그렇죠. 물론 있지. 여기에 태백에서 한다는 거는 그치, 그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강산 일을 해. 예, 강산 여기 살았다 이러면 강산 일 안 해본 사람이 없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이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 황지천의 물속. 이곳에는 오래전 자취를 감추었던 작은 민물 고기들이 살고 있었다. 중금속에 오염됐던 물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 하천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강산에서 나오는 그 산성 광산 배수를 이렇게 수처리해서 이제 하천으로 방류해서 이렇게 하천이 이 되살아난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강업소 할 때는 사실은 고기 이런 걸 볼 수는 없었고 그것도 저희가 이 고기를 본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온 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예, 거죠. 최근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그럼 살아가는 것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 같고 또 후세들한테 또 물려줘야 될 마지막 유산 같습니다. 인간이 자연에게 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다. 땅을 파고 산을 뚫어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폐광산. 인간이 만든 상처는 결국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